안녕하세요. KTV 직격 인터뷰의 김태욱입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이 3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또 군사 분야 합의 내용인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 발굴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5천년이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인 만큼 문화재가 70여 년간 벌어져 있던 남과 북의 차이를 좁히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격 인터뷰는 문화재청을 찾았습니다. 문화재 분야 남북 교류 전망과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재숙 청장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남북 문화 교류가 활발한데 네.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동안 이 문화재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 또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로서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와 청장으로서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밖에서 이제 기자로 문화재를 취재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글을 쓰거나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다분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게 됐는데 막상 문화재청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 전체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힘을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문화재청이 한 일이 참 많구나. 그래서 애정을 더 갖고 기자 시절보다 조금 더 주관적이 됐다 그럴까요? 더 애정도 많이 갖게 되고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이 청을 많이 좀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즐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격 인터뷰 질문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기자 생활을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질문을 좀 건네실 것 같은가요? 지금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 통틀어 어느 문화유산을 제일 먼저 달려가시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좀 도움을 받아서 청장님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문화유산을 제일 먼저 달려가실 건가요? 저는 올해가 특히 고려 개국 1100년이고 또 내년이 개성의 수도를 정한 1100년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년과 기해년을 이어주는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개성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신다고 했는데 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이 지금 재개가 됐잖아요. 네, 22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달 22일에 우리나라 발굴단이 한 20명 정도 들어갔고요. 북쪽에서 한 40명 정도 현지에서 그래서 60명이 지금 어우러져서 거의 이제 한 달 돼가죠. 만월대 서측 벽 쪽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보지 못한 아주 큰 규모의 계단을 발굴을 했대요. 그럼 그 계단이라는 것은 건물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만월대를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규모나 이 건물의 웅장함 이런 게 굉장했을 거라는 이 얘기는 곧 고려의 위세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라 저희로서는 지금 이번이 8차인데요. 앞으로 상시 발굴 또는 상시로 어떤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남북이 중장기 계획으로 이 개성에 고려의 기상을 좀 드높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분야의 합의 내용 중에 하나인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 발굴도 좀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네. 어떤 유적들이 있나요? 태봉국 철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예가 세웠던 굉장히 자주적인 나라였죠. 정말 미륵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물론 이제 기간은 7년 정도 굉장히 짧았지만 그 태봉국 철원성의 그 유적이 남북 그 DMZ 똑같이, 참 희한하죠? 면적이 똑같아요, 남과 북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 흔적이 옛날 그 성이 있었던 곳에는 뭐가 못 자라니까 억새풀들이 덮여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멀리서 봐도 그 나머지 폐허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바랄건대 정말 남과 북이 손잡고 한번 그 양 지역을 같이 공동 발굴하는 게 꿈입니다. 물론 지뢰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관계 당국들 몇 그 같이 손잡고 한 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를 하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뭐 위성으로 사진을 쏜다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이미 약간 그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여기 묻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미리 조금 발굴 준비를 하는 것이 내년에 저희 문화재청 꿈입니다. 이렇게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 남북 교류가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화재 분야의 남북 교류 왜 중요한 걸까요?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쪽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셨을 때 저는 가장 제 가슴에 와박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있었다. 근데 그 5,000년이 어찌 보면 문화유산과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같은 문화유산을 누리다가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었기 때문에 민족 동질성이나 우리 한민족의 어떤 같은 손잡음에서 가장 밑바탕의 공동 분모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문화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해나가실 건가요? 현재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서 저희가 그 북과 남이 연결되어 온 것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에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물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잠깐 헤어져 있었지만 8차에 걸쳐서 그 각종 규제라든가 대북 제재, 뭐 경색된 국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성 만월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도 같이 손잡고 하고 싶고, 또 북쪽의 문화유산, 유형, 무형의 그런 전수조사도 좀 하고 싶고요. 또 지금 그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부분에 저희가 씨름이 남과 북이 각기 등재를 네. 지금 신청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 5,000년의 문화유산들을 되밟아가면 아마 가장 빠르게 저희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실 때 국민과 문화재 간의 거리를 좁히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정말 그 유적에 서 있는 안내판의 내용을 고치는 것부터 정말 시작하고 싶고요. 모든 그 문화유산을 국민들 눈높이로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문화재청이 청으로 승격한 이제 20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20살 하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년 저희가 새로운 어떤 슬로건, 표어로 국민과 함께 가는 문화재청, 문화재 행정 이런 걸 지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문화재라는 게 정말 한쪽에서 보존, 조심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보존이긴 합니다. 네. 한번 쓰러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보존에 중심을 뒀었고, 그동안에 한 40, 50년 동안 문화재청의 전신이 문화재관리국, 또 문화재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그 부분에 아주 마음과 몸을 다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진 이 바탕 위에서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용에 지금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창덕궁의 대조전, 희정당 이런 데 문을 다 열었어요. 그동안에는 문이 닫힌 겉모습만 보셨다면 네. 이제 문을 열고 옛날에 임금님이나 궁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느낌이 문을 저희가 열어젖히고 사람 숨결이 들어가니까 건물들이 막 힘이 나고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밝게 빛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청이 그동안에 잘 관리한 그런 문화유적들을 하나하나 개방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활용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뭐 전국의 문화재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이걸 지역
문화재들도 활용하는 방안들도 굉장히 그럼요. 많아질 것 같고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해온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생 사업도 있고요. 또 야행도 지금 전국 도시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목포에서 야행을 처음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목포를 또 저희가 근대 문화 역사 공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포에 남아있는 근대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 일제강점기의 건축들, 또 항구 도시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뭐 조선 내화라든가 이런 산업 유물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그냥 닫아놨다가 이제는 다 열어서 그 와서 정말 근대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현장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더 생생해질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지역에서의 뭔가 수익 창출이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에 네.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할 때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걸림돌, 뭐 각종 일단 발굴을 시작하면 거기에 건물도 못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것들은 조금씩 지양하고 제가 감히 산업 역군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문화유산이 무슨 산업 역군이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 있던 문 닫아서 다 막 이렇게 녹슬어가던 조선 내화라는 그런 공장터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쓴다든가 또 생생 문화 지킴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군이란 단어가 조금 강하다면 산업 일꾼 이런 식으로 문화유산을 국민들하고 같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 독립운동과 발굴과 또 예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임청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동 임청각은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생가시죠. 네. 그곳에서 독립운동가가 10분이나 태어나시고 또 자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또 경상북도 안동시가 1년여 아주 치밀하게 논의한 끝에 저희가 그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틀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 7년 동안 280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그 중앙선 그 철로 개설로 훼손됐던 그 집 전체 가옥을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대를 문화재 주변 그 좀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쪽을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근대를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서 임청각의 복원이야말로 우리의 그 근대의 독립운동 그 사를 한번 새롭게 부각시키고 또 그분들 우리의 그 선조들이 살아가셨던 그런 길을 한번 가슴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저희가 임청각 복원은 다른 어떤 그 복원보다도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동안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 반구대 암각화가 잘 아시다시피 71년 12월 24일 날 발굴돼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암각화, 특히 고래 사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가 그 그림의 수준 같은 게 높아서 세계적으로도 큰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걸작인데 65년에 사연댐이 이미 댐이 먼저 건설이 된 이후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댐과 암각화의 사이에 벌어지는 그 어떤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댐은 계속 오르내리고 이 암각화는 52m 이상으로 잠기면 다치고 그래서 이제 이
댐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 울산시의 수질, 시민들을 위한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 다행히 내년에 그 낙동강 전체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대승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그 문제 해결을 국무총리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도 하윤댐 높이를 52m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울산시하고 이 문화재청하고 세계유산 등재하는 활동을 벌써 시작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들이 있어요. 2010년에 이 가능성을 보고 이미 등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내년쯤에는 그 여러 국민들께서 즐겁게 이 암각화의 새로운 변모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열정과 열의를 각오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 제가 처음 그 문화재청에 와서 저희 같이 일하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멍석을 깔아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머슴이거든요. 정말 전문가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드리는 그런 그 일꾼이 되고 싶고요. 국민들께는 이 문화재청이 물론 관청청이지만 저는 이걸 들을 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문화재청이 아니라 하는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제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꾼이 되고 듣는 청이 되고 하는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문화재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취임 후에 기자 정신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자 정신으로 일하겠다, 어떤 말인가요? 기자 정신 반대말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맨정신이거든요. 기자 정신은 맨정신이 아닌 정신. 약간 아시죠? 약간 늘 뛰어다니는 정신, 늘 약간 미쳐있는 정신, 늘 약간 삐딱한 정신. 그런 정신으로 문화재청을 한번 갖고 가봅니다.